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투자클럽의 윤시영 주식운용팀장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목균형표에서 핵심적인 매매 기법. 오늘의 내용은 셀트리온 3사와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이제 매매하는 매수 타점 잡기, 매도 타점 잡기,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일목균형표가 일목산인이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 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강의를 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훌륭한 이제 투수나 훌륭한 야구 선수들 이제 주식 얘기하면 야구 얘기 많이 하는데, 타자가 방망이 탓은 안 하죠. 예, 방망이가 좋아서 홈런을 치고 방망이가 나빠서 홈런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목균형표도 쉽게 말하면 그냥 방망이 같은 도구예요. 일종의 도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타자의 자질이 더 중요한 거죠. 타자가 그 방망이가 좋다고 해서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일목균형표도 쉽게 말하면 방망이 같은 그 분석 도구 중에 하나예요. 툴이에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이 어떤 방망이를 하든 어떤 툴을 사용하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일목균형표 안 봐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예, 그냥 일목균형표 없이 그냥 주가 캔들만 제가 일목균형표 지워도 캔들만 보고 주가 흐름 파악해서 매매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스토캐스틱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오만 걸 수십 개 넣고 보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통찰력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회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매매 호가창이라든지, 호가창도 잠깐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호가창 이렇게 보이시죠? 이 호가창의 흐름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거의 수십 가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섭렵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죠. 하나만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트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적만 본다 안 됩니다. 실적 하나만 믿고 할 수도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정치 흐름도 보고, 정치판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 특히, 정경유착이 심한 국가죠. 예, 굉장히, 그게 좀 약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그 정치와 경제가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여전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정치 경제가 붙어 있죠. 정치와 경제를 왜 같이 하냐면 결국 정치인들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초석인 법률이라든지 하는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새끼들이 좀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놈들이 헤드라인입니다. 머리 헤드입니다. 헤드. 걔네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인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비를 하는 이유가 다 자기네들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면, 지금 보세요. 또 이종희가 뭐합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 감옥도 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유가 다 정치적으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다 뭔가 이 뇌물을 주고 다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예전에 정주영이 왜 결국 대통령을 나가려고 했습니까? 그 정치인들한테 머리 조아리는 게 그게 짜증나서 마지막에는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 하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보시면 제가 일목균형표를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목균형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일목균형표가 좀 일목요연해요. 좀 보기가 쉬워요. 쉽게 말하면 방망이를 하나 딱 샀는데 방망이가 제 손에 딱 맞는 거죠. 가볍고 쉽고 좀 다루기가 편하고 해보니까 괜찮아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목균형표가.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 이제 책을 사서 이제 책을 한 3-4번 정도 공부를 하고 도대체 뭔지 했는데, 일목산인이 이제 경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중에 좀 하긴 뭐냐면, 이 일목균형표를 보되 어설프게 공부해서 보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이나 불을 사용하는데 그 칼과 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써라는 거예요. 제대로 칼을 가지고 회를 뜨면
굉장히 유용한, 우리 칼은 뭐 수박을 썰 때도 도움이 되고 뭔가 이 썰 때 도움이 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해서 뭐 다른 사람의 인체에다가 써버리면 그게 찔러버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의사들은 메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 마찬가지. 이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걸 충분히 공부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사용해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했을 때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일목균형표만으로 제가 얘기를 한 3, 4, 5, 6 지금 7월, 8월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쭉 보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커멘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 셀트리온 3사가 다 다릅니다.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를 보면 다 어떤 위치가 다 달라요. 이 세 개 회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일한 회사라고 거의 봐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느낌이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인 즉슨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일목균형표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일목균형표 하나로, 일목균형표만을 가지고 주식을 분석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3개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에서 지금 그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마찬가지 아래에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회사조차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2200개 회사 어떨까요?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보세요. 일목균형표를 이제 지지를 받고 이 하락 붕괴된 시점 볼게요. 날짜가 보시면 4월 18일날 첫 번째로 붕괴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월 18일날 붕괴됐는데 아니야. 언제 붕괴됐죠? 이건 3월 7일날 붕괴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가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언제야?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날 언제야? 7월 3일날 붕괴됐습니다. 거의 뭐 정확한 아니지만 그만큼 이 세 개 회사를 보더라도 일목균형표만으로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동일한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다. 그래서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절대적이다, 나는 무조건 일목균형표만 보고 매매해야겠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우선 경고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목균형표를 보느냐, 그거는 자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목균형표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자, 어떨 때 도움이 많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결국엔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긴 했어요. 자, 일목균형표를 상향 돌파했을 때가 가장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붕괴됐을 때보다 이렇게 상향 돌파되고 이 지지를 받을 때, 일목균형표가 지지를 받을 때는 계속 홀딩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왜 홀딩해야 될까? 뭐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흐름이 좋아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규모가 좋아지는데 일목균형표도 지지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홀딩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보십시오. 자, 이런 구간이 좀 핵심적인 중요한 타이밍인데, 자, 이럴 때 보시면 이럴 때 아, 내가 좀 더 홀딩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손절을 하지 말고 뭐 차익 실현하지 말고 계속 홀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자, 실적도 좋고 호가창도 좋고 흐름이 좋아.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일목균형표를 가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도 지지받고 있네. 그래, 한 번 더 홀딩 해보자. 매도 할까 말까? 그래, 일목균형표 괜찮네. 가보자.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제가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를 보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 도구가 유용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대로 자, 이제 매도 타이밍 잡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 이 찝찝해. 자, 이제 주가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첫 번째 출현했으니까 긴장해야 되겠구나. 나 이제 이거 섹터로 이제 그만 올라가긴 이제 좀 약간 뺄 때가 됐는데 이제 빠질 때가 됐네. 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자, 집중하게 됐는데
이제 언제 팔지? 이게 제가 보고 있는데 장대양 음봉이 또 떨어졌어. 오우씨, 뭐야. 근데 장대양 양봉이 나왔어. 근데 이게 뭐, 이때보다 더 큰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 붕괴 안 됐어. 지지받고 올라가네? 근데 또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갭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크게 큰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갭 하락이. 뭐지? 일단 던집니다. 이럴 때는 거의 던집니다. 이럴 때는 쌍봉이 나왔으니까 거의 무조건 던져야 되죠. 이때 엄청 던졌을 겁니다. 아마 좀 주식 좀 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다 거의 노련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아마 다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 던졌는데 근데 못 던졌어. 이때 못 던졌어요. 자, 여기서 못 던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 샀습니다. 예에서 15만원대 샀어. 근데 39만원까지 꼭지는 못 팔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갭 하락이 크게 떨어졌을 때 못 던지고, 여기도 갭 하락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도 많이 던졌을 거예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졌을 건데, 이렇게 못 던졌어. 근데 확실히 무조건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언제다? 이때이죠. 일목균형표 진입했을 때. 아니면 일목균형표 또 막 파고 들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도 정리 못하고 이때도 정리 못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무조건 그렇게 내가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던질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차트를 이용해서 볼 때는 이제 이게 캔들 일목균형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매도 신호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대 음봉, 그다음에 갭 하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호가창, 뭐 장중에 호가창 보면 나오겠죠. 막 미친 듯이 막 던져 나가는 거, 그다음에 매매 흐름, 그다음에 공매도량, 그다음에 투자 일별 기간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갭 하락이 나오면 이제 던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감각적인 이제 매매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매매 패턴의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정점을 딱 찍는 게 뭐냐면 저는 일목균형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걸 이렇게 뭐 그래서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좀 지켜볼까? 그 다음에 갭 하락이 나오는데 좀 지켜볼까 하다가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를 벗어나면 이제는 더 이상 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요. 더 이상 머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은 신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이제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매수 신호가 언제 나오냐? 매수 신호 일목산리는 딱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후행 스팬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수 신호가. 자, 매수 신호는 아무래도 저 뒤로 가야 되겠죠. 셀트리온을 봤을 때 매수 신호는 언제냐? 그러니까 과거로 갔을 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후행 스팬이 여기 뒤에 보시면 색깔 보라색 보이죠? 이게 후행 스팬인데 지금 제가 조금 굵겠습니다. 이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이때 이럴 때 매수 신호. 그냥 약간 좀 다른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책을 아마 공부 안 하신 분은 거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좀 본다는 놈들도 이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 신호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돌파해 나갈 때 어차피 골든 크로스죠. 21선이 5일선이 21선 돌파해 그냥 상승으로 가는 거니까 웃겨요. 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냥 5일선이 11선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골든 크로스죠. 상승하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다. 맞는 말이에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회사가 커져 나가고, 모든 것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선행 스팬이라든지,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일단 이 신호가 매수 신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찬가지 이제 선행 스팬을 돌파해 나갈 때, 여기서 돌파해 나가죠. 여기 구간에서. 돌파하겠다. 이제 여기서 베팅을 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바닥주를 사니까 저는 밑에서 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상향 돌파 골든 클로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신을 하는 거죠. 오, 가는구나.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흐름이상 지지받는구나. 더 계속 홀딩 하는 거죠. 계속 홀딩. 좋아, 추이 좋아. 더 치고 나간다.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서 쭉 끝까지 이제 먹고 들어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주가가 갈 만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장대 연봉이 안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장대 연봉 떨어지고 이렇게 개파락 나오고 막 매도 신호가 나와. 이제 여기저기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과열 양상, 뭐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안 됐나. 그냥 감각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오죠. 시장도 그렇고 과열 양상, 모든 사람들이 셀토리온 사고 있구나. 셀토리온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팔아야 되겠네. 이제 그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 야구 선수 추신수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걸 뭐 저한테 가르쳐준다고 제가 딱 메이저리그 가서 타자석에 딱 서서 공이 딱 오는데 이거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자 추신수가 저한테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져. 커브는 이런 식으로 공이 회전해. 그걸 저한테 얘기해준다고 제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저 수십 년 동안 가진 노하우를 저한테 가르쳐준 분들, 자, 홈런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앉아서 다리 이렇게 구부리고,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싹 하면 홈런이 나와.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홈런 칩니까? 못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왜 난 주식이 안 되지? 윤 팀장은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 신호 나가고,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전 십수년 동안 이 짓만 했습니다. 그걸 대해서 나는 왜 안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축구 선수들 자, 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슈팅하면 무회전 킥 나옵니다. 호날두처럼 축구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호날두가 1년에 700억 800억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친듯이 그냥 눈만 뜨면 구장장 가고 호날두하고 옛날에 에브라하고 막 같이 있었는데 한번 보면 박지상하고 호날두하고 에브라하고 세 명이서 약간 맨유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에브라가 호날두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새끼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게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부 운동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운동. 호날두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주식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게 주식을 해야 돼요. 회원님들도 주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만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이 정말 많죠. 정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겨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분째.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좋아하고 주식밖에 모르고 주식만 해도 돈 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3% 나왔을 때 또 개미 투자자들 손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럼 알았냐? 저도 몰라요. 솔직히 딱 얘기 드릴게요. 저 모릅니다. 좀 몰라요. 셀트리온 오늘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오늘 빠졌다가 개파락했다가 오늘 개파락했습니다. 셀트리온 3현재 거의 마이너스.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일목균형표 얘기를 하냐면 자 일목균형표 얘기를 드리는 게 보시면 오늘 장 딱 열리자마자 자 보세요. 이 안에 이 구름대 안에 있던 놈이 삑 나왔습니다. 삑 나와서 삑 나오는 순간 일목균형표 좀 본다는 놈들은 다 던졌을 거예요. 거의 다 던졌을 거예요. 다 던져가지고 던지니까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A도 던지고 B도 던지고 C도 던지고 다 던졌으니까 주가가 쭉 빠졌겠죠. 기관 투자도 던지고. 근데 뭐야 이거 다 돌아왔어요 오늘. 웃겨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볼까요? 마찬가지. 딱 열리자마자 셀트리온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니까 다 던지는 거야. 셀트리온 제약 가볼게요. 네, 다 던졌어요. 근데 뭐야 오늘 양봉 나왔습니다. 양봉. 셀트리온 제약은 양봉 나왔어요. 여기까지 뺐으니까 하락 붕괴시키고 오씨 완전 셀트리온 제약 이제 막 가는구나 했을 거예요. 아마 장대 음봉 나오고 여기서 박살 나는 건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제 마탱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예요? 그냥 끌어올리잖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양봉 만들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뭐 기관들이 했겠죠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은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거의 핸들링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핸들링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이 회사를 핸들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이 작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노하우겠죠. 셀트리온 제약이 왜 핸들링이 쉽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나? 그냥 예를 들어서 농구공하고 야구공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핸들링은 이제 쉽게 말하면 던졌을 때 회전이나 이런 게 어느 게 많아. 야구공은 야구 투수들이 얼마나 손가락을 가지고 많이 핸들링을 해요. 뭐 커브도 주고 그다음에 뭐 낙차 큰 뭐 패심도 하고 뭐 오만 잡다한 기술을 다 쓰고 있잖아요. 공이 작으니까 핸들링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농구공은 핸들링 하기가 뭐 별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던지는 것밖에 기술이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 어떤 공의 크기에 따라서 농구공은 크기 때문에 핸들링 힘들고 야구공은 작기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싶은 조작하고 싶은 게 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십시오. 대주주 지분이 이게 얼마나 있냐면 55%가 셀트리온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규모도 작은데 지분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맞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 맞죠?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이 몇 조냐면 30조 거의 지금 좀 주가 빠졌으니까 좀 다시 체크할게요. 얼마냐면 34조입니다. 셀트리온이 34조인데 셀트리온은 제약은 2조밖에 안 돼요. 34조짜리를 10% 올리는 거랑 2조짜리를 10% 올리는데 드는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약간 컨트롤, 핸들링 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보기가 좀 쉽지 않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돌아갈게. 자꾸 오늘 계속 빠지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갭 하락을 했으니까 너도 나도 던졌을 거라고 저는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균형표가 전부는 아니에요. 일목균형표는 제가 아까 말했죠. 뭐다? 그냥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도구다. 도구 이상은 아니에요. 맹신할 게 아닙니다. 1000% 1000% 확신을 가지고 일목균형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향도 봐야 되고 회사의 어떤 느낌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큰 그림도 봐야 되고 오늘 거래소가 올라가는지 코스닥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해외 시장도 봐야 되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지 중국 시장이 빠지는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분석했을 때 일목균형표는 그 10가지 100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인데 그 하나인데 괜찮은 거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게 저 오늘의 일목균형표를 보는 비법입니다. 네. 볼만해, 일목균형표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쭉 타고 갈 때 좀 많이 맞았고요. 이렇게 쭉 타고 가다 한번 빵 이탈할 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제가 강원랜드 요즘에 많이 얘기 드리니까 강원랜드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 강원랜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어떻게 왔냐면 막 지금 쉽게 말하면 난리 쳤죠. 막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가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 칠 때는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했죠. 올랐다 내렸다 자꾸 이제 선행 스팬이 이제 얇아지고 있어요. 얇아지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기어 올라왔어. 근데도 또 뺐죠. 이게 이 새끼들이 줬다 뺐다 많이 해요. 넣었다 뺐다 많이 한다는 거야. 개인 투자들 현혹을 많이 시켜요. 올렸다 뺐다 하면서 계속 차트를 만들어 가요.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빵 돌파했는데 이 선행 스팬이 아까 셀트리온 보세요. 셀트리온 초기 국면. 요 국면. 저는 이제 보는 게 요 국면이에요. 자, 요렇게 봐요. 올렸다 뺐다 지랄을 해요. 하다가 여기서 한번 땅 했는데, 자, 선행 스팬도 양봉을 나면서 이제 지지받고 이제 이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 추세를 한번 탔을 때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을 띄웠어. 근데 연이 한번 딱 바람 맞고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연출 타고 쭉 올라가죠. 이때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한번 쫙 여기서 쫙 올라갈 때 예전에 신세계가 그랬어요. 요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별로 재미없어요. 일목균형표가. 근데 보시면 요럴 때 보세요. 요럴 때 추세 타고 쫙 올라가다가 한번 붕괴되면 좀 약간 지지부진하죠. 그다음에 한번 빵 돌파하고 이때 보시면 이럴 때 쭉 타고 올라갈 때 이런 그림을 초입에 그려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장기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일목균형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빵 돌파될 때 여기는 당연히 지지받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탈해버렸죠. 요럴 때는 이제 이제 신세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제 40만원에서 정리해야 돼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양상이 어떤 양상? 그렇죠. 이런 양상이죠. 이제 왔다 갔다. 아까 뭐 이제 셀트리온 가서 볼게요.
이 꼴이지, 이 꼴.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두 배 올라가기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이 여기서 두 배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신세계도 이제 여기서 이 40만원짜리가 이제 다시 80만원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예서 1억을 투자해서 4억이 됐어. 1억을 투자해서 4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억 됐을 때 정리하고 나와서 3억을 가지고 강원랜드를 가자 이거죠. 저는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가자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를 이 26,000원에 사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26,000원짜리가 5만원, 6만원, 10만원 가게끔 2배, 3배, 4배 먹으로 3억짜리를 6억 만들고 6억을 10억 만들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그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3억을 들고 강원랜드 가시면 어떻게 된다? 네, 6만원 받고 나옵니다. 아, 강원랜드 진짜 거지 같아. 진짜 한번 제가 강원랜드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봤는데, 강원랜드에서 돈을 다 잃고 나왔을 때, 이건 약간 썰인데, 강원랜드 회사에서 6만원을 준대요. 6만원을 차비라고. 그 6만원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도 쇼킹했는데, 그 차비를 갖고 꼭 집에를 가라는 의미로 준답니다. 거기서 죽지 말고. 섬뜩하죠. 호텔에서 자살하지 말고 그 6만원을 가지고 집에 가라고 준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오라는 의미래요. 아, 이 새끼들 쓰레기 같지 않나요? 아, 나 쓰레기 같아 이 새끼들 진짜. 강원랜드. 그래도 우리는 강원랜드를 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같은 회사는 쓰레기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쓰레기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버는 회사가 주가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식해서 돈을 법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일목균형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일목균형표 저의 노하우 엑기스를 다 드렸어요. 자, 뭐냐?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보는 거 좋긴 좋은데, 지금 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지금 같은 국면에는 별로 좀 제가 봤을 때 별로 크게 도움 안 된다. 그래 대신에 강원랜드 같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추세 타고 올라갈 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과거에 보였던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그 일목균형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모습에서 일목균형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름 같은 과정에서는 크게 일목균형표가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크게. 근데 약간 도움돼.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서, 예를 들어서 막 박스에서 나는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박스에서 일목균형표를 조금 참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막 맹신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오늘 30분 동안 제가 열변을 좀 토했는데, 어젯밤에는 제가 술 먹고 좀 지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 처먹고 또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데, 뭐 인간이니까 뭐 좀 너그럽게 한번 봐주시고, 오늘 죄송한 마음에 오늘 일목균형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